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주중에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프로토를 추천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축구토토 승무패 11회 차에 K리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승무패 예상을 좀 해놓은 상태에서 경기를 보면 좀 내 생각과 맞는 경기가 있는지, 내 생각과 어떻게 다른 경기가 나오는지, 어떤 이변이 나오는지, 또 궁극적으로 이렇게 승무패 예상을 하고 경기를 보면 더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 예상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와, 전북 선수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울산에서만 6명이 발탁이 됐다고 하는데, 대표팀으로 차출돼서 가는 건 좋은데, 선수들이 차출이 됐다가 팀으로 돌아왔을 때 좀 정상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좀 K리그에 변수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초 A매치가 다 끝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중 K리그 경기들 간단간단하게 제 예상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전북 대 대구. 우선 지난 분석 때 말씀을 드렸듯이 광주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20인데 50을 보여주니까 잘한다고 느껴지는 거고, 전북은 90에서 100을 기대하고 있는데 60, 70을 보여주니까 더럽게 못하는 걸로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주가 역시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었죠. 근데 솔직히 경기를 보면 전북 선수들 이름만 들어보면 이건 K리그에서 무조건 전 경기 승리로 우승을 차지해야 될 것 같은 이름들인데 경기만 하면 애매하죠. 이기긴 이기는데 애매해요. 그리고 김상식 감독님께서 좀 상식에 맞지 않는 로테이션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감독님들께서 생각이 더 있으시겠지만 경기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몰라이시 감독님을 시작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경기도 사실 대구가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변이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제주 이창민 선수가 볼 처리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고, 그 덕분에 세징야와 골키퍼 1대1 찬스가 생겼고 그 상황에서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대구가 정상적인 빌드업이나 세트피스 혹은 약속된 플레이에서의 골은 아니어서 대구의 공격력이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구의 수비 또한 매 경기마다 실점을 하면서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이 떨어져 있고, 그나마 골킥과 골키핑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최영훈 골키퍼,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문경권 골키퍼를 투입을 시켰더라고요. 교체될 것 같았는데 진짜로 교체가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경기 전북이 우세한 경기를 펼치긴 하겠지만,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대구가 보여준 침투 과정이나 좋았던 장면들을 그나마 그 전 경기들보다는 좀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전북의 마냥 승을 보고 마인승을 갔다가는 경기 보는 내내 똥줄이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을 보기에는 배당적으로 메리트가 없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전북의 배당이 왜 이렇게 낮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배당을 책정하는 이런 오즈 메이커들도 경기를 보면 '전북이 항상 간당간당하게 이긴다.'라는 게 보일 텐데, 너무 '배당을 낮게 책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낚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프로토를 간다면 이 경기는 패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경기 한번 무승부에 중점을 두고 한번 경기를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울산 대 제주.
자, 이 경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질 때가 됐다는 팀은 당연히 제주 유나이티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가 1승 3무로 생각보다 강팀들을 상대로 강팀이라고 한다면 역시 전북과 포항을 상대로도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경기에서 1부 리그의 높은 벽을 한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제주가 넣은 골들을 보면 안현범 선수의 좀 개인 능력에 의한 골이나 튕겨나와서 세컨볼을 때린 슛, 그리고 정훈이 LIC하고 그냥 중거리 슛 원더골, 이런 골들이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제주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울산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슛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거미손인 조현우 선수를 필드골로 뚫어내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선방 장면들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제주의 공격은 아마 울산과의 경기에서는 정말 단순하게 수비 보다가 한 번에 때려주는 뻥축구로 최대한 찬스를 살려봐야 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울산의 패는 지우고 승이냐 무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울산이 이번 시즌 일단 두 경기밖에 홈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홈에서만큼은 5골, 3골을 기록하면서 다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힌터제어 선수와 김지현 선수 스트라이커 자리가 비어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동준 선수로 메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주가 아무리 수비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풀어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은 울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주가 아직까지 한 경기에서 1실점한 게 최대 실점이긴 한데 아마 이 경기에서 좀 1부 리그 울산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의 승리를 예상하고 배당적으로 위험성은 좀 있겠지만 핸디승도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 강원 대 성남. 자, 꼴찌 강원의 경기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첫 경기 울산, 두 번째 경기 포항, 세 번째 경기 전북, 그리고 네 번째 경기는 수원과의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팀들을 상대로 쭉 연패를 하다가 지난 수원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강원이 아니라 어떤 팀이었다고 하더라도 강원 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이 수원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고무열 선수의 결정력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한 골만 터져주면 그래도 좀 감각을 찾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강원의 용병 신라지 선수가 전 경기에서 골맛을 봤다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이 경기 강원FC의 패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남이 제가 볼 땐 공격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 말할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뮬리치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김남일 감독님 생일 선물을 헤딩골로 선물을 해줬는데, 저는 이 선물이 내년 김남일 감독님 생일에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못 넣을 거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좋다, 제공권을 따낸다라는 건 뭔가 좀 헤딩으로 다른 선수한테 연계를 해준다거나 공을 지켜내야 되는 건데, 이건 제공권으로 공을 따낸다는 게 아니라 제공권으로 공이 머리에 맞는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보입니다. 볼 때마다 답답해 뒤지겠어요. 그나마 좀 부시 선수가 좀 지난 경기에서 공격수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남이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 시에도 실수도 많고 패스 성공률 자체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거는 좀 고질적인 문제로 보여져요. 어쨌든 저는 강원이 이번 경기에서 혹여나 성남에게 패배를 한다면 이번 시즌은 답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저는 강원의 단통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포항 대 수원 삼성. 일단 포항하면 사실상 강상우 선수와 송민규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강상우 선수의 코너킥을 송민규 선수가 헤딩으로 밀어넣으면서 울산과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자, 하지만 포항이 매 경기 유독 전반전에 실점을 내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좋은 상황으로 보이진 않지만,
수원 삼성이 과연 골을 넣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 제리치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득점력은 빈곤하다고 볼 수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원에서 올라오면서 할짝할짝 애무축구는 굉장히 잘 돌아가지만 마무리가 아쉬운 수원 삼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공격적인 장면에서는 수원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송민규 선수가 있고, 이제 외국인 용병 선수들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크베시치나 타시 선수를 활용한 공격적인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원 삼성은 탄탄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포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승패가 갈린다면 저는 포항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인천 대 수원FC. 인천은 지난 경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승점 1점이라도 가져와 볼 만한 경기지 않았나 싶었는데, 시우 타임으로 유명한 송시우 선수가 무고사 선수가 없기 때문에 FC서울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격을 했는데, 후반전에 스피인 엘보우로 FC서울의 황현수 선수의 안면을 지대로 까버리는 바람에 퇴장을 당해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좀 FC서울의 반코트 공격이 시작됐고, 로즈타임에 기성용 선수의 막판 굴절 뽀록골이 터지면서 패배를 했죠. 하지만 인천이 생각한 건 이 경기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 인천에서 공격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아길라르 선수와 네게바 선수라고 보이는데, 이 두 명의 선수를 FC서울과의 경기에서 네게바는 46분, 아길라르는 70분에 투입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안배를 해줬다고 보여집니다. FC서울보다는 수원FC를 잡기 위한 체력 안배 로테이션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더군다나 현재 수원FC의 경우 지난 경기에서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하던 박지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비적으로 좀 손실이 있어 보이고, 공격적으로는 4경기를 치르는 동안 2골밖에 넣지 못했고, 그나마 한 골은 페널티킥으로 골을 기록한 수원FC의 공격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 능력이 떨어지고 인천의 짠물 수비에 더욱더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 팀의 공격이 두 팀 다 무디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인천의 아길라르 선수와 네게바 선수가 뭔가 이 경기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수원FC가 공격 작업 시에 수비 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역습 상황에서의 찬스를 인천이 놓치지만 않는다면 인천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의 단통 승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6번 6번째 경기 서울대 FC서울 대 광주. 자, FC서울 말씀드려 보자면 지난 분석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원에서의 기성용 선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력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으로 압박하는 팀들을 만나게 되면 공격으로 공이 잘 뻗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광주는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굉장히 많죠. 김원식 선수와 이찬동 같은 선수들이 중원에서 압박을 많이 하면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FC서울의 생각대로 중원에서 연계해주는 플레이가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경기 보니까 경기 잘 안 풀리니까 막 끝까지 해! 막 이러면서 막 동료들한테 소리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던데, 카리스마가 쩔더라고요. 또한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기성용 선수가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풀타임 출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이도 있고 주말에 있는 수원 삼성과의 슈퍼매치를 대비해서 체력적으로 좀 안배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결론적으로는 마무리를 지어줄 공격 라인의 무게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FC서울도 사실 조영욱, 박주영, 나상호 같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협적인 모습이 잘 나오지를 않고 있고, 광주FC 역시 펠리페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컨디션을 100% 끌어올리지는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양팀의 감독, FC서울은 광주FC 감독을 하다가 온 박진섭 감독님이 계시고 광주FC는 역시 서울에서 감독을 맡다가 온 김호영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누가 이기거나 비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에 초점을 둔 2.5 언더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중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여기서 3경기 정도만 추려서 프로토픽 한번 해볼 생각이고 멤버십 분들께는 K리그 프로토픽 공유를 드려볼 생각입니다. 3경기 뭐 해봐야 배당 얼마 안 되겠지만 경기 볼 때 더 집중도 되고 재미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골드리는 가족분들도 간단간단하게 2~3경기만 추려서 프로토 해보시는 것도 경기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러면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분석 영상으로 골 때리는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